안녕하세요. 케빈 최입니다. 퀵북스 데스크탑 버전 클래스 1입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새로운 컴퍼니를 열고 은행 디파짓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디파짓을 하고 그 다음번에는 수표 발행하는 것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퀵북스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에서 시작을 합니다. No Company Open. 만약에 여기에 이미 어떠한 회계 장부가 떠 있다면 그거는 마지막에 사용하신 분이 클로즈 하는 것을 잊어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번부터는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회계 장부 정리가 다 끝나시면 클로즈 하시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닫으시고 컴퓨터를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맨 처음에 오픈된 프로그램에서는 밑쪽에를 보시면 Create a new company, 그 다음에는 Open or Restore an existing company, 그 다음에는 Open a sample file이 있습니다. Create a new company는 글자 그대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장부를 시작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Open or restore an existing company는 물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사용한 회계 장부들이 여기에 이렇게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찾아서 오픈을 하실 때에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내 컴퓨터 안에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회계 장부를 오픈할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포터블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나 출장을 가셨거나 했을 때 회사의 회계 장부를 가지고 와서 오픈을 다른 컴퓨터에서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데에서 오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계 장부는 한번 corrupt가 되면은 부서지게 되면은 회복을 복구하는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도 있고 가능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장부는 꼭 원칙적으로는 매번 컴퓨터를 사용하셨을 때마다 매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백업을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백업한 것은 내 컴퓨터 외에도 다른 USB라든지 CD나 DVD라든지 이런 곳에 보관을 하고 큰 회사들은 화재 때문에 아예 장소를 다른 장소에 보관을 하기도 합니다. 퀵북 회사에서 인투이사 본사인 인투이사에서 소정의 보관료를 받고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회사의 장부를 보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 백업된 파일을 리스토어 하셔서 오픈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픈 어 샘플 파일이라는 것은 퀵북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참고가 되시도록 미리 몇 개의 회계 장부를 만들어 놓은 것을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클릭하셔서 오픈 샘플 파일을 클릭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처음으로 Create a New Company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reate a New Company를 클릭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Creating Company 파일을 무엇을 하느냐, 내가 직접 우리 회사를 하기 위한 것이냐,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은 I'm the administrator, 즉 내가 퀵북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For someone else일 경우에는 professional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for someone else를 사용하시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for myself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start setup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의 어카운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셨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퀵북스로 직접 임포트하는 가져오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자, 스타트 셋업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인투잇 어카운트가 있느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사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없으시다면 create an account를 여기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에 지금 여러분들이 오픈하고자 하는 컴퍼니 네임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QBD New Class라는 이름으로 하고 인더스트리 어떤 사업 직종에 종사하는 회사의 장부인가를 할 때는 이쪽에서 Help Me Choose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인더스트리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퀵북스사에서는 많은 회사들 서로 다른 타입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큰 차이라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어카운팅 회사라고 그렇게 클릭을 하였다면은 그때는 나한테 필요한 여기에 어카운트,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색깔이 연해서 잘 보이지 않았을 테지만 제가 여기 회사들 업종을 바꿀 때마다 여기에 있는 어카운트가 바뀝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회계 기정, 어카운트를 만들어주는 것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직종을 고르셨거나 잘못 고르셨다고 해서 여러분들 퀵북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스탠다드로 만들어준 어카운트가 나에게 100% 적합하지 않다면 조금 더 많이 뉴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불편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중 가장 광범위한 업종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테일 샵 or 온라인 커머스를 고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리테일 샵에 가장 필요한 어카운트들을 퀵북스가 결정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선택을 하시고 OK 눌러줍니다. 그러면 OK를 눌러주면 이제 이름이 되어 있고 인더스트리가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타입은 버튼을 눌러보면 sole proprietorship, 즉 개인 회사, 부부가 운영하는 회사들은 그것도 역시 개인 회사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파트너십, or LLP, 이거는 파트너들이 몇 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인컴 텍스는 회사 코퍼레이트 텍스는 내지 않고 모든 인컴이 직접 파트너들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파트너들 중에 최소한도 한 명은 책임지고 경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싱글 멤버 LLC는 유한 주식 회사입니다. 즉 파트너들의 책임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이 회사가 나중에 더 많은 부채를 못 갚게 될 경우에도 이 파트너들은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싱글 멤버는 LLC는 유일하게 혼자서도 회사를 차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멤버 LLC는 유한 주식회사에 더 여러 명의 파트너들이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인컴 텍스는 코르포레이트 텍스는 내지 않고 직접 주주들에게로 파트너들에게로 인컴 텍스가 트랜스퍼돼서 그 개인들이 인컴 텍스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은 주식회사입니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일단 corporate tax 법인세를 먼저 내고 이익금에 대해서 법인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남은 것들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면 주주들은 디비던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개인 다른 인컴들에다가 플러스 하여서 인컴 텍스를 또 다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이미 법인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주들은 자기 개인 인컴에 배당금을 플러스 하여서 두 번에 걸치는 인컴 텍스, 즉 더블 텍세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S 코퍼레이션은 스몰 주식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코퍼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법인세도 내고 또 개인 인컴 텍스도 내고 그러려면은 커나가기가 힘드니까 초기에 나를 세금으로서는 파트너십이나 LLC처럼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직접 그 파트너들이나 주주들에게로 인컴 텍스를 한 번만 내면 되도록 하여서 그것을 IRS에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S코퍼레이션으로 시작을 하였더라도 매상이 어느 정도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코퍼레이션으로 취급을 받아서 법인세를 내야만 됩니다. Non-profit은 종교단체라든지 구호단체의 여러 가지 비영리 법인을 뜻합니다. 그것에 속하지 위의 것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회사는 other 혹은 none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드레스는 여러분들이 지금 적어 주셔도 되고 나중에 따로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아스테리스크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꼭 지금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미니스트러 이메일은 꼭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전화번호 같은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네임을 적으시고 인더스트리를 적고 타입을 비즈니스 타입 여기에서 자 우선 우리는 그냥 파트너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멀티멤버 LLC를 하겠습니다. 투자자가 한 명 이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크리에이트 컴퍼니를 하게 되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우리 장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에이트 컴퍼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만들어지는 것은 나의 데이터, 그 다음에는 여기 잠깐 잊어버린 것은 세금 넘버, 개인일 경우에는 SSN,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적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되었으면 퀵북스가 세일한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닫고 전부 다 일단 여러분의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계 장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퀵북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크레딧 카드 판매를 하고 크레딧 카드로 영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엠플로이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페이롤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프린팅 첵스를 할 수 있는 서플라이들 여러분들이 수표를 직접 프린터에다 집어넣어서 프린터에서부터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면 퀵북스 프로그램에 합당한 그 수표장을 사셔야 됩니다. 퀵북스에서도 팔고 기타 전문 수표 인쇄 회사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잊어먹고 스타트 워킹 지금부터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첫째로는 이쪽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에 대한 것인지 작업에 대한 큰 메뉴들이 이쪽에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서 있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화면을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다시 오픈해서 창을
관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사이즈를 줄여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퀵북스에서는 이렇게 그래픽으로 여러분들이, 자, 직원들이 무슨 나는 항상 엔터 빌 작업을 한다, 인보이스 판매 작업을 한다, 혹은 리시브 페이먼트 작업을 한다 할 때는 여기에서 직접 클릭하시게 되면 크리에이트 인보이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메뉴로 직접 보내주고 이렇게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칸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우리 퀵북에 대한 선전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기능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넥스트를 눌러가면서 작업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헬퍼에서는 필요하다면 클릭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이 이것이 우리가 퀵북스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뉴가 되어서 여기 하나하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천천히 한 번 더 리뷰를 하겠습니다만은 파일 기능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서 새로운 회사를 열 것인지 혹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장부를 클리어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처음으로 오픈을 하여서 투자를 받겠습니다. 투자를 받게 된다면은 첫 번째, 현재 우리 퀵북 장부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파짓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회계 계정, 퀵북스가 만들어주지 못하는 회계 계정들,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어카운트를 여러분들이 더해 나가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이쪽에 있는 컴페니라는 메뉴, 컴페니라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거기에 가면은 여기에 차트 오브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코너 같은 데에서 마음대로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면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LLC라고 했기 때문에 멤버원이 투자를 하거나 배당금 같은 것을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대충 우리가 만들었던 LLC, 리테일 작업 LLC에 필요한 스탠다드를 만들어 놓았지만 당연히 은행은 어느 은행과 거래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퀵북스에서 만들어 주어야만 됩니다.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애드할 경우에는 자, 밑에 쪽에 가서 보시면 Account, Activities, Reports, Attach가 있는데 그 중에서 Account라고 되어 있는 옆에 있는 조그만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보면 New, 새로운 어카운트를 애드할 경우에 Edit Account, 이미 만들어 놓은 어카운트를 내용을 바꾸거나 하셔야 될 경우에 사용합니다. 편집한다는 뜻이 되죠. Delete account,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delete를 어카운트를 지워달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 지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Make account inactive는 현재까지는 사용을 하였었지만 장차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어카운트들, 예를 들어서 A뱅크에서 내가 구자를 다 닫았어요. 그러면 그게 매번 내 리포트에 가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inactive를 시킵니다. inactive를 시키는 이유는 여태까지 1년, 10년, 20년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회계 장부의 그 히스토리는 지울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장부들의
결과물이 지금 오늘의 밸런스 쉿이 되기 때문에 그걸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눈에서 보이지만 않도록 하이드 시키는 경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선 new를 클릭하겠습니다. new를 클릭했더니 이렇게 add new account, choose account type. 퀵북스 장부를 정리하시면서 타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2번, 3번 생각하시고 답을 하셔야만 됩니다. 타입은 한 번 내가 잘못 선택해 놓았으면 나중에 고치거나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해서 여태까지 여러분이 10개, 100개, 50개 작업하신 엔트리들을 전부 다 지우고 혹은 하나하나 modify 하셔야 되는 일이 일어나니까 타입이라는 글자만 나오면 절대적으로 꼭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투자자의 지금 우리 은행을 지금 처음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은행은 타입이 뱅크입니다. 저는 이 은행을 타입을 왜 뱅크로 하느냐 이걸 클릭을 하고 나면 이 옆에 타입을 뱅크로 고를 때에는 왜냐? 페리캐시 회사에 놔두는 작은 돈들 혹은 체킹 어카운트, 세이빙즈 어카운트, 머니마켓 혹은 여기에 모두 나와서 더 자세한 설명도 해줍니다. 즉, 곧 현금화되거나 현금으로 간주할 수 있는 동산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뱅크를 선택을 하고 컨티뉴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카운트 네임을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네임에 우리는 우리 어카운트 회사의 마지막 세 넘버입니다. 그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우리가 저는 체킹 어카운트라서 그냥 CHK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ABC 뱅크예요. 이와 같은 어카운트 네임에서 많은 경우에는 어차피 뱅크 어카운트니까 이와 같은 뱅크 같은 것도 해서 짧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카운트들은 서브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서브 어카운트 전에 꼭 이 메인 어카운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길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스페이스에 리밋이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어카운트, 서브 어카운트 네임이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면 꼭 이렇게 작게 줄여서 적으시고 대신 디스크립션에다가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풀 넘버를 적으시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체킹 ABC 뱅크 그리고 무슨 뭐 LA 브랜치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그 회사의 은행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뱅크 어카운트 넘버 요거는 우리가 작업할 때 빨리빨리 구별하기 위해서 적어 놓은 것이고 여기 어카운트 넘버에다가 전부 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직접 어카운트 넘버를 적어 놓지 않고 라우팅 넘버 정도만 그죠?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 라인 매핑에 있어서는 퀵북스 프로그램은 회계 장부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지 세금 보고를 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 라인 매핑은 여러분들이 아주 정확하시게 알고 있으시다든지 혹은 꼭 내가 이거에 직접 연결해서 세금 보고를 하는 CPL에서 내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 없다면 타치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보고서를 만들었을 때 CPA라든지 다른 사람이 읽을 때의 혼동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텍스 라인 매핑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프로페셔널들, CPA시라든지 어카운팅 전문가라면 하셔도 되겠지만 아니면 왜냐하면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Enter Opening Balance. 자, 이 은행 구자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행 구자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0시에 밸런스가 일부가 들어있겠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여기 오프닝 밸런스를 날짜와 금액을 적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프닝 밸런스는 한번 적어 놓고 나면 그 다음번에 수표 한 장이 이게 나중에 클리어가 됐는데 이게 금액이 또 다 바뀌는데 할 경우에 고치기가 조금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프닝 밸런스는 타치하지 마시고 우리가 자 1월 1일부터 작업을 시작하셨다면 12월 31일 날 입금하였거나 혹은 1월 1일 날 입금한 것으로 거기에 메모에 오프닝 밸런스라고만 써놓으시면은 나중에 차액이 있다면 쉽게 가져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Save and Close는 내가 다른 이 어카운트 만드는 작업을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면 Save and Close, 또 다른 어카운트를 만들어야겠다면 Save and New를 누르시면 세이브가 되고 다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Save and New를 클릭하겠습니다. 9은 라우팅은 9 디짓인데 지금 1, 2, 3, 4, 5, 6, 7, 8, 9. Save and New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백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타입은 뱅크. 타입이 다르다면 여기에서 클릭하셔서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같은 은행의 은행 구자를 이번에는 999로 끝나는 구자를 해서 이것도 역시 체킹 어카운트고 ABC뱅크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쓰시고, 과거에는 라우팅 넘버를 안 적어도 됐는데 왜 지금은 적으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씩 자꾸 메뉴가 프로그램이 바뀌니까 여러분들이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Save and Close, 더 이상 어카운트를 안 만들기 때문에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서비스, 퀵북스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셨을 때 3년간은 온라인 뱅킹을 자동으로 내 퀵북 장부와 연결해주는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뒤에는 또 다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시지 않으시면 자동 서포트 시스템, 자동으로 링크하는 그 서비스가 스탑되게 됩니다. 지금 이 서비스는 셋업하지 않기 때문에 No 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새로운 어카운트가 여기 이렇게 추가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밸런스가 나오고 타입은 뱅크, 두 개의 어카운트가 보입니다. 자, 여기는 다시 X를 눌러서 클릭하시고 닫아버린 다음에, 자, 첫 번째 우리가 엔트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존 윌리엄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불 수표로 2098번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입금하겠습니다. 자, 뱅킹이라는 메뉴가 여기 위쪽에 있습니다. 뱅킹, 뱅크와 관련된 업무들, write checks, 수표 쓰기, 오더 수표, 이거는 퀵북스 회사에서 수표 같은 거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레딧 카드 차지를, 우리 회사의 크레딧 카드를 뜻합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용 크레딧 카드를 사용했을 때 여기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유즈 레지스터는 하나하나의 엔트리들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초보자에서는 유즈 레지스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make deposit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은행의 입금, make deposit를 클릭하겠습니다. make deposit를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deposit to, 어느 은행 구자에 입금할 것인지, 최소한도 지금 벌써 우리는 두 개의 은행 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드랍다운 버튼을 눌러보시면 111 구자와 999 구자,
그리고 퀵북스가 미리 만들어 놓은 Accounts Receivable이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구좌에 입금할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날짜는 1월 1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클래스 1, 엑서사이즈 1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1월 1일을 사용합니다. 자, received from 여기에도 항상 퀵북스는 이렇게 클릭을 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색깔이 바뀌면서 작업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received from은 여기에 우리가 이미 등록된 이름들이 있다면, 네임들이 있다면은 여기에 나오겠지만 하나도 등록을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add new 밖에는 없습니다. 저 지금 존 윌리엄스한테서 투자를 받았지만 add new를 해서 select name type 다시 또 type이라는 글자가 나왔습니다. 신경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vendor는 주로 정상 업무가 내가 돈을 지불하여야 되는 그와 같은 네임들, 회사들을 vendor라고 타입을 정했고 커스터머, 주로 나에게 돈을 가져오는 분들 이나 회사를 타입은 커스터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employee, 우리의 직원들, 그리고 나머지는 other라고 합니다. 투자자는 나에게 물건 팔러 오는 사람도 아니고 물건 사러 온 사람도 아니고 employee도 아니기 때문에 other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OK 하면 이제 여기에서 당신이 지금 등록하고 하려는 네임은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네임을 적는 방법은 이렇게 존 윌리엄스 해서 최소한도 라스트 네임은 대문자로 써주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혼동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존하고 코마를 찍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라스트 네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first name을 적는 분도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도 전화번호부가 있을 때에는 last name을 먼저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찾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company name을 적고 이런 걸 다 적은 다음에 지금은 시간상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만 적고 타임만 결정이 되어 있으면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존 윌리엄스라는 사람에서 from account 여기 돈을 왜 받았느냐입니다. 받아서 혹은 어디에다 보관을 하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존 윌리엄스가 우리가 투자를 한 거니까 여기에는 이름을 존 윌리엄스가 가져온 돈은 존 윌리엄스의 투자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서 클릭을 하고 보니까 이쪽에 보면 어카운트는 타입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1 draws, 멤버 1이 돈을 찾아갔을 때 멤버 1 equity, 멤버 1의 멤버 1의 투자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이름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타입은 equity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add new를 하시면서 타입은 equity. 여기에 설명이 역시 나와 있습니다. continue 하시고 account name은 여기다가 equity 퀵북에서는 member 1 equity라고 했지만 저는 equity 존 윌리엄스라고 적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보고서를 냈을 때 이름별로 했을 때 equity만 먼저 쫙 나오게 되니까 다른 이름들이 섞이질 않습니다. 근데 존 윌리엄스 에퀴티 그렇게 되면은 많이 변하게 되니까 중간에 다른 게 끼어드니까. 자, 디스크립션에 당연히 여기다 이것저것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퀴티 존 윌리엄스를 서브 어카운트 큰 회사들에서는 모든 주주 리스트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에퀴티
라고만 한 메인 어카운트를 만들고 서브 어카운트에 잔 윌리엄스 또 뭐 누구 주주 파트너 1, 파트너 2, 파트너 3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회사가 적다면 번거롭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equity 잔 윌리엄스의 투자금이라는 것으로서 책 넘버 수표 넘버는 2098입니다. 페이먼트 메소드는 수표, 즉 다른 어떠한 와이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냈다면 add new 하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즉 어마운트는 이렇게 퀵북스에서는 절대 코마를 중간에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천마다 찍는, thousand마다 찍는 코마를 찍으시면 안 되고, 센트가 없다면 여기에 구태여 소수점을 찍고 센트를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센트가 있다면 300만 하고 점 50센트가 있다면 50이라고 쓰시겠지만 센트가 없으면 그나마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save and 다른 디파짓을 하셔야 된다면 save and new를 하실 것이고 이것으로 디파짓이 끝나기 때문에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신은 오늘 장부 정리하는데 앞으로 30일, 50일 이후를 날짜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future transaction warning이 온 겁니다. 내가 실수할까 봐서. 그래서 이런 워닝이 싫으면 no를 하시면 저희 이 워닝 세팅을 가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 실수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은 평소에는 워닝을 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직원이든지 타이핑 실수를 해서 날짜를 잘못 적어 그와 같은 실수할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는 잘 알고 한 거니까 yes. 그렇게 되면 이렇게 끝났고 이제 2번 문제지. 일단 우리 은행에 돈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 지불해야 될 것이 에디슨사에 전기세를 내야 되겠는데 우리 회사는 1개 이상 2개 일단은 LA 브랜치와 뉴욕 브랜치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점별 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팅을 하여야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지점별로 회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와 같은 회계의 여러 가지 성격을 바꾸셔야 될 때는 이쪽에 있는 Edit 메뉴에 가서 Edit을 클릭하시고 Preferences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Preference를 기능들을 성격의 세팅을 할 수 있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는 My Preference는 퀵북 사용자의 Preference입니다. 뭐 소리가 나게 한다든지 그와 같은 개인적인 저기 때문에 기능이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Company Preferences를 하면 자 어카운팅 회계에 있어서 User Account Numbers 어떤 회사들은 어카운트 회계 계정 앞에 번호를 적어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엔 여기를 체크를 하셔야만 번호를 적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 넘버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퀵북스에서는 지점, 물론 회계를 로케이션이 서로 다른 지점별로 할 수도 있고 같은 회사 안에서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디파트먼트별로 회계를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퀵북스에서는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으니까 Use Class Tracking for Transactions를 가서 체크를 클릭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있으니까 자 General Journal Entry Number를 자동으로 넣어달라든지 여기 이렇게 Retain the Earning이라는 특별한 그 어카운트 계정을 건드리게 된다면 워닝을 해준다든지. 자 여기에 아까와 같이 퓨처에 대해서 워닝이 온 것은 만약에 당신이 90일 이전의 날짜로 회계 엔트리를 한다면 워닝을 주세요.
future 30일까지는 내가 허락은 하겠는데 30일이 넘는 걸 해서 1년 뒤, 2년 뒤 장부 정리를 한다면 그건 이상한 문제가 있으니까 워닝 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필요하면 날짜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징 데이트는 우리가 세금 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작년도. 그랬을 경우에 그 전 회계 장부를 가서 잘못 고친다거나 하게 되면 세금 보고와 내 회계 장부에 차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서 클로징 데이트라는 것을 세트해야 됩니다. 매년 세금 보고가 다 끝나면 클로징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서 클래스 액티베이트 시키고 오케이. 그렇게 했더니 인보이스를 발행을 하게 된다면 당신에게 이렇게 클래스라는 컬럼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까 우리가 액티베이트 하기 전에는 이게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트랜지션 같은 것도 항상 버튼이 나오게 되면 누르게 되면 걔가 줄어지고 이 화면이 커지게 됩니다. 내가 작업할 수 있는 화면이. 그 다음에 이게 일부가 이렇게 가려진다면 위쪽에 있는 불로 진한 걸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코너에 가게 되면 화살표가 양쪽 방향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 사이즈를 줄여서 내 모니터 사이즈에 맞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인보이스 작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오른쪽 위 코너에 있는 X자를 눌러서 클로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표 발행을 하는 것도 역시 뱅킹 메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뱅킹 메뉴를 클릭을 했더니 Write Checks가 있어요. 그래서 Write Checks를 클릭을 하고 111 뱅크 구좌에서부터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날짜는 1월 2일. 여기 박스를 클릭하면 달력이 나오면 나는 1월 2일 날 수표를 보낸다. 누구한테 보내느냐? pay to the order of pay를 여기다 적어 놓아줘야 되는데 여기에 눌러봤더니 우리는 존 윌리엄스 한 이름만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add new를 하시고 자, 에디슨 회사, 전기 회사는 우리한테서 주로 돈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벤더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 컴퍼니 네임을 넣으라 그러면 자, 벤더 네임을 먼저 넣습니다. 에디슨. 그렇게 되면 에디슨이라는 이름을 넣고 여기 날짜는 언제부터 우리가 거래를 시작을 하느냐. 1월 2일부터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걸 옆에 써주시면 좋습니다. 혹은 그때 밀린 외상이 있다면 갚아야 될 대금 어카운트 페이어블 AP가 있다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되지만 그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엔트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메모에 오프닝 밸런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다른 인포메이션을 전부 다 적어 넣으시고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사에다가 아까 우리가 주소 같은 걸 다 적어 넣었다면 여기 어드레스에 주소가 다 찍히게 돼서 이 수표를 보낼 때 이 윈도우가 열려 있는 우편 봉투를 사용하면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다시 우편 봉투에 써야 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어카운트라는 것이 있고 아이템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템은 상품을 뜻합니다. 퀵북에서는. 그러니까 상품을 팔고 살 때에는 아이템 여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지만 다른 경비라든지 이런 걸 지불하실 때는 여기 이쪽에 있는 expenses 칸에는 어카운트 회계 계정이 가게 됩니다. 경비 계정이 주로 대개 가게 되죠. 그래서 렌트 경비라든지 월급 경비라든지 무슨 뭐 전기세 경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어카운트든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을 했더니 이와 같이 퀵북스가 먼저 만들어준 이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나와서 여기에 가서 내가 expense 다른 여기는 끝나고 경비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전기세, 그렇죠? 그거를 퀵북스가 만들어 주었는지 미리 한번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익스펜스를 갔더니 여기에 지금 유틸리티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면 세분화 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add new를 해서 electric을 하셔야 되겠고, 자, 그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add new를 클릭을 하고 나는 expense, 전기세는 경비예요. 그러니까 맞게 골라져 있고 continue를 하고 이름은 자, electric이라고만 써도 되고 electric expense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전기, 물, 가스 이런 것들은 유틸리티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전기세는 sub account of 그렇죠? utility라는 mother account에 속하는 electric expense. 나중에 우리가 gas를 따로 낸다면 또 gas expense에서 그것도 sub account of utility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서 say when close 했더니 여기 이렇게 utilities라는 것이 먼저 조그맣게 나오고 그 다음에 electric expense가 나옵니다. 그래서 amount는 275불 35전입니다. 이렇게 센트가 있을 때에는 35전. 네. 센트가 있을 때는 소수점을 찍어 주셔야 되고 커스터머 잡이라는 것은 이것을 내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지불한 것이 아니고 나와 거래하고 있는 커스터머를 위해서 지불한 것이라면은 미리 우리 회사가 지불하였다면 그 커스터머한테 나중에 비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빌러블을 체크를 하고 어느 커스터머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클래스는 이번에는 LA 지점을 위한 전기세를 지불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클릭했더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스토어 1, 스토어 2. 그래서 add new를 누르시고 여기다가 우리는 LA라고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OK. 그러면 이 경비는 LA 브랜치를 위해서 지불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해서 save and new 하겠습니다. 또 수표를 발행을 해야 되니까 구태여 얘를 클로즈했다 오픈하실 필요 없이 save and new를 클릭을 해서 30day 여기는 일단 계속 yes 하겠습니다. 자, 같은 수표 구자에서 이번에는 우리 건물 LA 브랜치 건물 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LA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 렌트를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도 다시 또 add new를 하셔서 돈을 받아가니까 vendor고 vendor의 name은 LA 매니지먼트. 당연히 나머지 데이터들은 시간이 있을 때 채우시면 되고 오케이. 그랬더니 LA 에이먼트에다가 수표를 보내는데 expense는 여기에 렌트. 자, 여기를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다 렌트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말고 어카운트에서 R자를 한번 내가 써봤더니 이렇게 R자가 들어가는 어카운트들 어카운트 receivable, retained earning, rent expense, repai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면 금방 찾기가 쉽죠.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어마운트는 3,500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클래스는 LA 지점을 위해서 발행했으니까 당연히 LA. 자, 그런데 여기에 수표 번호가 써 있질 않습니다. to print.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한꺼번에 이거를 인쇄된 프린트 되어 있는 수표장에다가 인쇄를 프린터를 사용해서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전부 다 하나씩 지불을 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와 있는 여기 옵션에 가서 프린트 레이터가 아니고 이 체크를 뽑아버리면 여기 번호가 써주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실상 첫 번째 수표 1번이 들어가야 될 것은 발행을 했고
발행을 해버렸고 지금 두 번째 수표가 일자가 시작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서 자동으로 1번에서 2번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마지막 썼던 수표가 1000번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까 발행했던 전기세는 수표 번호가 1001번, 요번 수표는 1002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써서 보내야 된다면 수표 번호를 한 번은 써주셔야만 다음부터는 1003번, 1004번 이렇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Save and New 하겠습니다. Save and New 하고 요번에는 또다시 Add New 하셔서 요번에는 Vendor, 왜요? 이거는 뉴욕 브랜치의 월세를 내려고 합니다. 렌트를. 그래서 벤더를 등록을 하고 이름은 NY 매니지먼트, 날짜는 1월 3일. 죄송합니다. 1월 4일이 되네요. 아까 거 제가 날짜 정확하게 적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OK 하시고 난 다음에 역시 여기에도 똑같이 아까처럼 rent, R자죠. 만약 RE까지 쓰고 rent까지 쓰면 하나만 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rent expense를 고르시고 그 다음번에는 13,500불. 이번에는 클래스에 add new를 하셔서 뉴욕 브랜치, 지금까지는 없었던 뉴욕 브랜치 하시고 OK 하셔서 이 렌트는 뉴욕 브랜치를 위해서 발행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선 여러분들이 말씀 퀵북스에다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다시 Save and New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오피스 디팟에 가서 오피스 서플라이를 구입합니다. 수표로. 마찬가지 여기는 add new 하셔서 vendor 우리가 구입을 하러 다니니까요. 그래서 오피스 디팟 거기에서 이번에는 오피스 서플라이를 샀어요.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이게 수표 번호는 자동으로 하나씩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300만 불 투자받은 데에서 수표 발행하는 계속 밸런스를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피스 서플라이도 우리가 가서 그럼 OF라고 한번 써봤더니 오피스 서플라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서플라이. 어마운트는 자, 147불 54전이라고 쓰고 저는 클래스에 LA를 고르고 두 번째 줄에다가 똑같이 오피스 서플라이를 선택을 하고 금액은 985불 25전 여기에는 뉴욕을 하겠습니다. 왜 구태여 같은 오피스 서플라이를 사는데 두 줄에 걸쳐서 하느냐? 이 147불 54전은 제가 온라인으로 오더를 했다고 쳤더라도 이만큼은 LA 지점에서 사용할 것이고 요것은 뉴욕 지점에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같은 오피스 서플라이라도 두 줄을 따로따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지점별 회계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수표 발행을 안 하기 때문에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마이클 로즈한테서 50만 불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뱅킹에 가서 Make Deposit를 클릭을 하고 날짜는 1월 6일을 하고 ABC 111 구자에 디파짓을 하는데 Received from은 오늘 새로운 투자자이기 때문에 Add New를 하시고 타입은 Other, 투자자는 타입이 Other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Other하고 OK. Name은 이번에는 마이클 로저스입니다. 오케이. 어카운트는 아까 우리가
존 윌리엄스에서 투자받은 것은 존 윌리엄스, 에퀴티 존 윌리엄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에퀴티 타입은 이름은 에퀴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클 로저스 그리고 save. 수표 번호는 6543. 페이먼트 메소드는 책으로 냈습니다. 클래스는 아까 우리가 클래스가 없을 때 작업을 했는데 클래스가 이제는 칸이 생겼지만은 컬럼이 생겼지만은 여기는 비워놓습니다. 왜? 마이클 로저스가 한 투자금은 어느 한 지점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를 위해서 투자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느 한 지점을 위해서 투자했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클래스는 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워 놓아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save and close. 이 수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유튜브에서 라이크를 클릭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저의 다른 비디오를 보시려면 subscribe, 구독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